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면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 공황장애에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가지를 좀 소개하자면, 먼저 우리말로 이 연구의 이제 제목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이제 서브타입과 공황장애 증상의 이제 심각도와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 연구 논문의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제 변의 형태에 따라서 변비형, 설사형, 그리고 혼합형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형태, 이제 설사형을 가진 분들이 공황장애 중에서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광장공포증이 동반될 확률이 높아지고 우울 경향도 더 높아지고 이에 따른 회피행동 경향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제 공황장애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이제 설사형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공황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 연구의 이제 결과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공황장애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설사형이 있다면 치료를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면 이제 질식감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공황장애 주요 증상으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황장애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의 임상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대략 한 25%에서 30%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이제 명치가 여기 가득하고 체하고 가스가 차는 상복부의 증상을 주로 중심으로 호소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간기범위라고 하는 변증의 형태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주로 배꼽을 중심으로 밑에서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복통이라든가 변비설사 등이 나타나는 이제 하부 위장관의 형태의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나타내는 경우를 이제 간비불화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황장애라고 할 때 질식감이나 심장 중심의 어떤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것들만을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이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중심으로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이제 설사형이 있을 경우에 공황장애 중에서 특히 광장공포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개방된 공간, 그리고 사람이 모여있는 개방된 공간, 뭐 시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다리 같은 데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황장애를 이제 겪는 상황을 보다 보면 밀폐되거나 폐쇄된 상황인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밀폐된 어떤 그 사무 공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터널, 차를 타고 지나가다 터널 안에서 어떤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이제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작고 밀폐된 공간에서 공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광장공포증은 이와 반대로 이제 개방되고 이런 뻥 뚫린 공간에서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공황장애의 어떤 이제 심각한 정도, 이게 얼만큼 심하냐를 나누는 이제 일반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가 광장공포증과 같이 있느냐, 또 그냥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공포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더 공황장애가 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공황장애에서 이제 광장공포증이 같이 동반이 될 때는 이 광장공포증의 문제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개인 당사자들은 이제 밖에 사람이 많거나 개방된 공간에서 공황발작을 겪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요. 최종적으로 이 광장공포증은 회피의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앞서 이 연구에서도 이 회피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최종적으로는 대인기피증의 형태가 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집의 문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개방된 공간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 나가자마자 접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공황발작을 겪게 된다면 일단 개방된 공간 자체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또 많은 저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공황발작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황발작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 공황발작을 겪는 분들, 공황장애 가진 분들의 이제 성격적 특성에서 이제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타인의 이제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데, 내가 타인 앞에서 뭔가 또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도 용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장공포증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대인기피의 행동이 상당히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은둔형 외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개연성을 상당히 가지게 되는 것이 이 광장공포증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 공황장애 치료에서 광장공포증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공황장애가 시작될 때 광장공포증의 형태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일반 공황장애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광장공포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공황장애는 7개의 단계로 진행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1단계 이제 공황장애가 처음에 태동을 시작했다가 2단계에서 막 이제 출현을 하다가 3단계와 4단계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우리가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진정되는 단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3, 4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3, 4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이유로 어떤 특정한 자극 요인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갑자기 광장공포증의 형태가 이제 탁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이 광장공포증으로 인해서 이제 대인기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대인기피의 형태가 이제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자기의 직업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기능이 이제 축소되거나 상실되는 과정이 이제 6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공황장애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형태로 7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제 공황장애 어떤 하나의 진행의 과정인데요. 바로 이 광장공포증이 생기는 이 과정이 이제 5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3, 4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치료가 잘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그냥 3, 4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또 그러다가 잘 치료되기도 하는데, 왜 일부에서는 갑작스럽게 공황을 경험하고 광장공포증이 나타나고 5, 6, 7단계로 진행하기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3개의 감정층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불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상황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게 되는 이제 평균적인 불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중간에 뭐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또 사회생활하거나 결혼생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이벤트가 끼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높은 수준의 불안이 이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수준의 불안이 형성된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공황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공황장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낮은 수준의 불안에서 갑자기 공황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건너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낮은 불안에서 높은 불안 그리고 공황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 공황이 만들어졌다면 치료할 때는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다. 즉 공황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불안,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렇게 공황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에서 낮은 수준의 불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느냐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가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황과 관련된 공황 발작과 공황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치료를 해서 진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이제 3, 4단계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높은 수준의 불안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황이 진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밑에 기본적인 낮은 수준의 불안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황이 형성될 때도 낮은 불안에서 갑자기 높은 불안을 건너뛰어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공황이 치료될 때도 높은 수준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낮은 수준의 불안으로 정상적인 단계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공황 증상이 진정되고 나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견디면서 살더라라는 것을 이제 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 중에서 물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낮은 수준의 불안으로 내려가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분들 중에서 어떤 중간에 다시 또 한 번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될 때는 공황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높은 수준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말하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제 과거에 이야기할 때는 복통이라든가 변비 설사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장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이제 주증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을 복통이나 변비설사라기보다는 이 핵심에는 이제 복부 팽만이 있다. 장에 가스가 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연구의 방향 중에 하나가 이 장이 팽창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또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연구의 이제 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건강인을 가지고 장을 인위적으로 이제 팽창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리식염수라든가 가스를 넣어서 장을 팽창을 시켰을 때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 정상인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장이 팽창하니까 뇌가 더 빨리 쉽게 흥분하고 그 흥분은 결국 불안을 느끼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면 그냥 장에서만 일어난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했겠지만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제 변의 형태에 따라 뭐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설사형의 경우에 이 광장공포증이나 공황장애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우울 경향도 높아지고 회피의 경향성도 더 훨씬 높게 만들더라라는 것이 이 연구가 제시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변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될 개연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실수를 할 일은 적지만, 특히 설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 외출을 했을 때 갑자기 막 복통과 가스 차고 설사할 것 같은, 변을 볼 것 같은 변이가 느껴지면 가까운 화장실을 찾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을 가까운 화장실을 찾을 수 없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이 실수 자체가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개인적인 이제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광장공포증도 있는데, 또는 광장공포증이 없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불규칙한 변이와 복통, 팽창감 이런 것들이 불안을 이제 가중시키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에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핑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외출할 수가 없어 라는 이제 하나의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회피 행동을 하게 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공황장애를 겪는데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서로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넓은 범위에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공황장애의 큰 넓은 범위 안에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와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이 형태를 이미 이제 간비불화라는 변증의 한 형태로 이제 보아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해와서 여러 가지 치료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치료 방법을 찾으실 수 없다면 이런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해 보시는 것은 이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드리고요. 공황장애를 이제 우리가 빨리 치료하고 싶지만 뭐 마음대로 되진 않고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원인을 재발 요인 3가지, 그리고 치료의 방해 요인 3가지 정도를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발 요인 3가지나 방해 요인 3가지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높은 수준의 불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높은 수준의 불안에 관여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설사형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신체 문제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공황장애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같이 있다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